네, OPL 문법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의문 현상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이 이제 어떤 범주에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유음화와 비음화인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음동화라고 불리죠. 보통 이 중학교 때부터 의문 현상 공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이 지금 보시는 자음동화, 유음화와 비음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우선 비음하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1강에서 의문의 개념 맞죠? 의문의 개념 얘기할 때 자음 체계에서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비음하라고 하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자, 어떠한 의문이 있어요. 이 의문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걔를 비음화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음화가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죠. 파열음의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자, 파열음의 예사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기역, 디귿, 비읍이 포함되는데 1강에서 우리가 자음 분류 체계표를 본 적이 있었죠. 그 체계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역, 디귿, 비읍을 왜 파열음의 예사소리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과 만나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전부 다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 그드부가 이응, 니은, 미음이 됐죠? 얘들은 전부 다 비음입니다. 그래서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 니은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단 비음화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가로를 쳐놓고 역행동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음화, 비음화 말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쓰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자, 순행동화냐 아니면은 역행동화냐 저 요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완전동화냐 아니면 불완전동화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두 가지는 비음하든 유음하든 둘 다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일단 역행동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밑에 예문을 보고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먹는다를 보시죠. 먹는다를 보시면 여기 기역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그드부 중에 하나죠. 자, 얘가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비음 앞에 오는 기역이 뭘로 바뀌었냐면 비음, 이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비음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자, 기준점이 뒤에 있죠. 그죠? 뒤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 앞에 있는 놈이 바뀌었어. 이럴 경우를 역행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기준점, 요거를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바뀌면 우리가 얘를 역행동화라고 부르고요. 또 반대로 기준점 뒤에 있는 놈이 바뀌게 되면요. 뒤에 있는 놈이 바뀌면 우리가 얘를 순행동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항상 앞에 오죠. 그죠? 앞에 오니까 요 조건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다 역행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닫는다. 마찬가지죠. 그드부의 디귿입니다. 디귿이 비음,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비음화가 된 거고 역시 기준점의 앞에서 바뀐 것이니까 얘를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잡는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비읍이 그드부의 비읍이 니은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고 기준점 앞에서 바뀌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역행동화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동화하고 불완전동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준점하고 바뀌어진 놈이 같은 의문으로 바뀌었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봤던 거 우리 먹는다에서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응하고 기준점 니은하고 똑같지는 않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불완전동화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닫는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기준점 니은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이런 거를 완전동화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봤던 잡는다는 그렇다면 그렇죠. 불완전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요 케이스는 전부 다 역행동화인데 완전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비음화가 다 그래요. 비음화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유음화는 100% 완전동화만 되는데
비음하는 불완전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외워드는 문제는 아니고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 나오더라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비음,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리을이, 자, 요 리을, 비음 뒤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준점은 여기에 있고 그 뒤에 있는 놈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요 경우에는 순행 동화가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종노가 있네요. 그죠? 여기 기준점 이응 뒤에 오는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비음화일 거고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면 무조건 비음화예요. 비음화가 된 거고 이응하고 니은이 똑같지 않으니까 불완전 동화네요. 방향으로 본다면 그렇죠. 순행 동화가 되는 거죠. 침략 마찬가지죠. 앞에 오는 미음, 비음 때문에 뒤에 오는 리을이 뭐로 바뀌었나요?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비음화가 된 거고 방향성으로는 순행동화고 결과적으로는 불완전 동화가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파열 메타소리 똑같네요. 그드브. 자, 이 뒤에 리을이 왔는데 이것이 이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보면 상호동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요거는 세 번째 보는 요 케이스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문을 보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막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받침 기억하고요. 인접한 리을하고 둘 다 비음이 없어요. 비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발음은 기억도 이응으로 비음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이렇게 니은으로 비음으로 바뀌었죠. 둘 다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상호동화, 둘 다 바뀌었다 그래서 상호동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호동화든 뭐든지 간에 바뀌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니음, 미음,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뭐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바뀐다 그런 것들 뭐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얘는 둘 다 어떤 비음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둘 다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비음화에 포함되는 거고 두 가지가 모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 바뀌어진 것이니까 이런 것을 상호동하라고 한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비음화예요. 순서가 어쨌든 간에 비음하는 결과적으로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유음말을 좀 봅시다. 유음은 말 그대로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자, X라고 하는 어떤 유음이 아닌 음운이 있어요. 얘가 뭐로 바뀌냐면 리을로 바뀌는 거죠. 유음,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밑에 정의를 해놨네요.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자, 리을의 앞에 올 때도 있고 뒤에 올 때도 있어요.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앞이나 뒤에서라는 말은 순행일 수도 있고 역행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체가 되는 결과물이 무조건 리을 한 개로만 교체가 되니까 기준점도 리을, 교체가 된 놈도 리을, 그러니까 무조건 유음하는 순행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안합니다. 완전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행이나 역행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동화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봅시다. 첫 번째가 니은이 리을 앞에 왔죠. 자, 기준점 D에서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건데요. 자, 사실은 지금 리을을 적어놨습니다만 앞에 리을은 원래 있던 리을이 온 거고요.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죠. 기준점 D에서 바뀌었으니까 순행 동화고요. 결과적으로 기준도 리을, 바뀌어진 놈도 리을. 그래서 완전 동화가 되는 겁니다. 달림 한 개 빼면 되겠죠. 달림 앞에 이렇게 비음이 오고요. 뒤에는 비음이 아닌 놈이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비음하라고 부를 수 있고 기준점 D에서 바뀌었으니까 순행동화. 기준점과 바뀌어진 놈이 모두 리을이니까 완전 동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니은이 앞에 오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거는 역행 동화의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바뀌어진 건 무조건 리을이니까 역행 동화이면서 완전 동화일 거예요. 권력 보시면 기준점 리을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오는 니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역행 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유만은 모두 완전 동화입니다. 비음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완전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유음화는 바뀌어지는 결과물이 리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좀 봐주세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선생님이 제목을 그냥 재밌어 보자고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 걸 붙였는데 해놓고 나니까 후회스럽네요. 자, 어쨌든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유음한지 비음한 조건이 똑같단 말이야. 첫 번째 보면 니은 플러스 리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는 리을이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어진 결과물이 니은이니까 얘는 비음하겠죠.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니은 플러스 리을이라고요. 음운 한경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골 때리게도 뒤에 놈이 바뀐 게 아니고요. 앞에 오는 니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결과물이 리을이니까 유음화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운 한경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참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말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음했던 것들을 발음해보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왜 똑같은 음운 조건에서 위에는 니은, 리은으로 바뀌고 위에는 리을, 리을로 바뀌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위에 걸 보시면 위에 적혀있는 모든 예문들은 전부 다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견 플러스 란이죠.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단어에서 니은 플러스 리을이 오면 뒤에 오는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어서 비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산량도 마찬가지죠. 생산 플러스 양이죠. 니은 플러스 리을이란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뒤에 오는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되더라. 밑에 나오는 상견례도 마찬가지고 이번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밑에는 니은 플러스 리을이 리을 유음화가 되는 케이스죠. 자, 신라 니은 플러스 뒤에 리을이 와 있어요. 위에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신 플러스 라라고 말할 수 없죠. 한 개의 단어란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비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날로 마찬가지죠. 난 플러스 로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날로 한 개의 단어일 때에는 앞에 오는 니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되더라. 자, 비음화, 유음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라서 선생님이 설명이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의외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설명은 장황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OPL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 문제인가요? 이게 2019년 7월달 고3 학평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니은과 리을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기억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그럼 뭔지 알죠? 결과적으로 리을로 바뀌는 거야. 유음화는 리을로 바뀌는데 역행이라고 했으니까 리을이 뒤쪽에 있고 앞에 있는 어떤 놈이 리을로 바뀌는 거, 기준점은 뒤에 있고 기준점 앞에 있는 놈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찾아보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자, 리을의 비음화 무슨 말인가요? 리을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말이겠지. 이응, 니은, 미음이지. 자, 그러면 보기가 있어 보입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기억은 일단 뭘 찾는 거냐면 유음화를 찾는 거예요. 유음화를 찾는 건데 유음화 중에서도 역행 유음화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리을이 비음화가 된 거라고 하니까 자, 비음은 비음인데 비음화를 찾는 건데 비음화를 찾는 건데 리을이 니은이 된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산란기라고 해서 산란기. 그러면 여기 리을 앞에 오는 니은이 산란기 리을로 바뀌게 되죠. 기준점이 여기 있고 앞에 오는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적 유음화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력. 자, 표현력. 발음 어떻게 하나요? 표현 플러스 역, 표현역이 되죠.
우리가 금방 봤던 신라 위에 있던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라면 니은 플러스 리을에서는 뒤에 리은이 니은으로 바뀐다. 금방 봤던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것이니까 리을의 비음화, 니은의 조건이 되겠네요. 답은 일단 찾았습니다. 1번이고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줄 넘기 여기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니까 유마는 맞습니다만 기준점이 여기에 있고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건 순행 유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요 요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플러스 리을은 요 리을이 니은이 되는 비음화가 됐으니까 얘는 위에 니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만 줄넘기 때문에 안 되죠. 얘는 순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결단력 마찬가지죠. 결단 플러스 0이니까 이렇게 니은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기역의 예가 아니라 니은의 예가 돼야 되고요. 생산량 마찬가지죠. 생산량이 되는 거니까 얘도 니은의 예가 돼야 됩니다. 자, 의견난 또 나왔네요. 의견난 니은 앞에 리을이 의견난 니은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니은의 경우가 되고요. 향신료 마찬가지네요. 향신료가 될 테니까 이것도 니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대관령. 자, 리을이 기준점이 되어서 앞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역행 유음화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기역의 경우에 포함됩니다. 얘는 맞다는 얘기예요. 맞는데 문제는 물난리 앞에 오는 요 리을 때문에 뒤에 오는 니은이 이렇게 일단 물난리가 되겠죠. 물난리 이건 일단은 앞에 오는 놈 때문에 뒤에가 바뀌었으니까 순행 유음화가 하나 쓰였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물난리 뒤에 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뒤에 있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뒤에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난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얘는 역행 유음화라서 기역의 예는 될 수 있습니다만 얘는 니은의 예로는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 좀 살짝 빠뜨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비음화하고 유음화하고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동화라고 부르고요. 얘의 상위 항목은 교체 속에 포함되는 거였죠. 요까지는 전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비음화에서 한 개 예를 들어볼게요. 먹는다.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앞에 오는 기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역이 먹는다.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유마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신라 합시다. 신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오는 니은 요놈이 리을로 요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진 결과물을 보고 비음하다 유음하다 이까지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굳이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냐면 하나 물어보려고요. 자, 1강에서 자음 분류 체계를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기역은 좋은 방법이 뭐였었죠? 파열음이죠. 기역은 파열음이고 이응은 좋은 방법이 뭔가요? 당연히 얘는 비음하니까 비음이겠지.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역의 좋은 위치가 어디였었죠? 기역의 좋은 위치? 그드부에서 기역의 좋은 위치가 그렇죠. 여린 입천장이었었죠.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기역이 비음화가 되면 이응으로 바뀌죠. 이응은 어디 있나요? 발음 위치가 여린 입천장이죠. 그죠? 다시 해볼게. 기역이 좋은 위치가 여린 입천장이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응도 좋은 위치는 여린 입천장이에요. 우리 1강에서 썼던 그 표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유말을 좀 봅시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 니은은 당연히 비음이죠. 이건 좋은 방법은. 그 다음에 리을은 당연히 좋은 방법은 유음이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니은의 좋은 위치가 어딘가요? 니은의 좋은 위치. 그렇죠. 잇몸 소리예요. 니은의 좋은 위치는 잇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유음의 좋은 위치도 잇몸 소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선생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음화, 비음화는 합해서 퉁칩시다. 자음, 동화는
뭐가 바뀌었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비음에서 유음으로 이런 식으로 조음 방법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에는 변화가 없어요. 조음 위치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문제에서 자음동화의 그 정의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음하는 혹은 유음하는 조음 방법이 변하고 조음 위치는 변화하지 않는 음운 현상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